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젯밤 전화통화 소식, 그리고 내일로 취임 2년을 맞게 되는 모레가 되겠군요. 모레로 취임 2년을 맞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대국민 약속 어느 정도나 실현이 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전화통화고 21번째 전화통화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대북 식량 지원인데, 윤춘호 실장님. 네. 우리 청와대 발표와 미국 백악관 발표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발표에 어떻게 보면 방점이 찍힌 부분은 이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적절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청와대에서는 강조를 한 데 비해서 백악관의 공식 발표에서는 저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요. 오히려 그것과는 달리 미국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최종적이고 그다음에 완전한,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한미가 의견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북한을 대하는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워싱턴 특파원도 역임하셨는데 말이죠. 미국 백악관이 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두 정상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우리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소위 말하는 FFVD,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북한의 지금 식량 상태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지금 뭐 세계 식량 계획이나 농업기구, UN 농업기구 이런 데서 지금 식량 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하니까 인도적인 지원의 어떤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아마 제가 뭐 추측컨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그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 않고 아마 동의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FFVD는 강조를 했지만 인도적인 어떤 식량 지원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두 정상이 상당히 긴 시간 전화 통화를 했고, 오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기자들과 만나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했을 것 같은데, 윤춘호 실장님, 네. 청와대 관계자 고민정 대변인 얘기는 어떤 게 오늘 추가로 나왔습니까?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한 게 미국과 아니죠. 한국과 미국 간 예. 정부하고 미국 정부 사이에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언급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언급도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안 관련해서는 아직 지금 논의 중인데 그와 관련해서 정상의 일정에 대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일본 일왕이죠. 일왕과의 회담을 위해서 이달 말쯤에 이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6월 달에도 일본을 또다시 방문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통해서, 그때 일정을 이용해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외교가에서는 6월 정도에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밝힌 내용으로 보면은 누가 먼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꺼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대화에서 무자르든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를 밝히기는 결단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어쨌든 두 정상이 어제 전화통화 35분 했는데 상당한 시간을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거듭해서 확인했습니다. 강선 전 부대변인은 대북 식량 지원 추진, 이제 오늘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검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통화에 관해서 그 한국과 미국의 어떤 결과 발표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사실 그 통화 이후에 이런 결과를 발표할 땐 조율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양국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만약에 이견이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다르거나 그럴 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좀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그런 강한 제재를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그 뭔가 대화의 끈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경제적인 그런 경협 관련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왔던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어떤 식량 지원을 한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어떤 중재자로서의 힘도 더 실어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역할 분담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서로 뭔가 말이 다르다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식량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제재와 상관없는 그런 인도적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북한을 다시 대화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나가고 싶지 않고 식량은 단지 좀 식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좀 다르게 보고 싶은 게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에 바로 인도적인 그런 식량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걸 조금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당신들이 했던 그런 단거리 발사체의 뭐 도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는 그냥 뭔가 큰 걸림돌이나 그런 게 되지 않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제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그냥 식량 정도로 우리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북한의 그런 발사체를 발사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막아보는 이렇게 누르는 그런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 관건은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식량 지원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제부터 검토를 시작하는 건데 북한이 받을까요? 그러니까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저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원래는 있다고 세계 봅니다. 식량 계획 통해서 800만 달러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이거는 이미 2017년에 의결이 됐었는데 결정.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네, 있다고 집행이 해요. 안 됐고 그것이 사실상 지금 이제 효력은 상실하는 상황이고 다시 이제 계획을 짜서 아마 집행을 해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는 직접 지원하고 싶을 생각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받을지 안 받을지, 북한은 또 자존심을 또 내세울 테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하고 뭐 물밑에서 타진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서 우회 지원을 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적 지원을 하면 받기가 훨씬 뭐 자존심 차원이나 여러 차원에서 수월하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체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금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로 간다고 이렇게 소위 대홍보는 하는데 실제로 북한 내정이 엉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체제는 각종 사치품을 들어와서 그것도 몰래 들여와가지고 이미 확인이 돼서 제재를 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챙기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돈은 결국은 핵무기 개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주 나쁘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거는 인도적인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대로 받는데 북한이 그거를 악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정말 정상국가로 가서 세계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북한 인민의 민생을 챙겨야 되겠죠. 이거는 북한의 한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요 이런 정권은 수없이 벌써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바뀌지 않고 가고 있는 이 문제는 짚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따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적 지원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허용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일을 볼 때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주민을 돌보는 쪽으로 갈 수가 있었다. 즉 발사체를 발사하는 돈이면 그 돈이 북한 주민에게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 대북 식량 지원 방침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우 시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want sanctions to remain in place, and frankly, I had the option of significantly increasing them. I didn't want to do that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Leave a little space there. From time to time, there are particular provisions that if we were making substantial progress, that one might think, yeah,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to achieve. Sometimes it's visas. So I want to leave a little room. But the enforcement regime, the co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eed to remain in place until the verification of denuclearization has been completed. American citizen travel to DPRK for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id and ensuring that monitor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an occur. These limits may also have impact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대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었는데 강화하지는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하기를 희망한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 이야기들은 뭐 한결같이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은 현행보다도 더 강한 제재를 취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외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어떤 비자 문제랄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미국 정부에 의해서 여행 금지 국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발사체가 날아간 이후에 13시간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지금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들의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잘 알고 있고 대단한 성공을 막거나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취지의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저 트윗은 북한 발사체가 나오고 나서 13시간 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단히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저런 표현을 담은 트윗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어쨌든 북한의 불만 표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한다고 하는, 그리고 현재의 대화 궤도에서 먼저 이탈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이 부분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대북 식량 지원,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과 물밑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두 정상간의 전화통화 내용, 특히 대북 식량 지원 방침과 관련한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여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은 긴급한 식량 지원을 비롯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만일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를 했더라면은 북한이 저강도이긴 하지만은 무력 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판단과 그리고 타이밍, 결단,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은 기아에 빠진 우리 민족을 돕는 일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 재개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도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가 나서서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예,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대상은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아베 총리와 통화하고 우리와는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이런 반응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대국민 보고 성격의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들은 허탈해할 뿐입니다. 참으로 누구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청와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백악관 발표 부분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군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가 되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데 말이죠. 취임할 때부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겠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었죠. 대북 식량 지원 방침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취임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는지 여러분께 2년 만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 저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적,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틀림없이 성과를 냈죠. 그다음에 그 성과는 지금도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저 취임사를 읽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고 있었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지속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저 읽는 순간에 저 말을 저 말이 현실로 구현되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인정받아 마땅할 텐데 다만 문제는 저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 주변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그래서 출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의 교착 상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교착 상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 직전만 해도 말폭탄, 북한과 미국 정상 사이에 말폭탄이 오가는 한반도가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도 판문점 선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뤄냈는데 말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또 그 일인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뭐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북한이?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북한이 여러 차례 한국이 뭐 중재자, 촉진자 그런 역할을 한다는데 그 오지랖 넘는 일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는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떤 물꼬를 틀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는데 결국은 북한은 미국과의 어떤 직접 대화 형식을 더 지금 선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이루어진 합의가 정말 구현되고 있느냐 이 문제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긴장 완화가 이루어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위 북한의 핵폐기가
한두 발짝 더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좀 실망스러운 국면이란 말이죠.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서 북한을 견인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이 호응할 생각이 아직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한미동맹이 그동안 한미동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해서 북한의 결국은 핵을 포기해야 정상국가로 세계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이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임 이후에 계기가 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취임사 말고 그 이후에 계기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입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입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북측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이상희 전 의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바로는 좀 열리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북한도 지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느 정도 판을 키웠을 때 오케이 사인을 주는 게 본인들한테 가장 많은 실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지만 거기서 그 핵에 대한 그 협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북한과 미국을 그 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뭔가를 얻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얻고 싶은가? 중재자 역할을 조금 더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이면을 보고 행간을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메시지의 이면을 봐야 될 것이다. 이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취임 2년을 맞아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 남북 분야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죠. 대북, 외교, 복지까지. 오늘은 지금 대북과 외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했다는 응답이 잘못했다는 응답보다 많습니다. 다만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안에 있네요. 외교 분야는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대답이 더 많은 분야가 바로 남북 관련 분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취임식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잘 지켜오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교차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풀어나갈지 그 부분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짧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독일 일간지에 기고문을 보냈어요. 제목이 평범함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고문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 남북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되는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다.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바로 평범함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세계 질서고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 독일 언론에 대한 기고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윤春시장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워낙 긴 글이었어요. 예. 워낙 긴 글이어서 저도 사실은 중간중간 사실 읽었어요. 저렇게 장문의 기고문을 외신에 그냥 유력한 신문이긴 합니다만 외신에 이제 기고한 것은 저는 장문의 기고문을 받아줄 때가 뭐 외신밖에 없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전 메시지를 남북한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발신하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가 좀 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에는 지난 2년간의 국정,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느끼고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총합해가지고 저 외신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예, 이 기고문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기고문을 시청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작은 광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이야기로 이 기고문을 시작한 이유는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이런 글을 자신 SNS에 올렸네요. 이 기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과 뜻과 숨결과 맥박이 오롯이 느껴지는 글이다. 나는 이 글을 몇 번을 정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의 내용 또 다르게 요약을 해드리면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이 기고문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